민주당 비대위 첫날 내로남불 벗어날 것.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이를 수습할 비대위의 첫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도정환입니다.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7명의 비대위원들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미 기자, 지금 비대위 오늘 첫 회의 모습 봤는데 이 새로 꾸려진 비대위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견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체 당내에서 어떤 이견이 있는 것인지 그 목소리 직접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가 개혁을 하자는, 쇄신을 하자는 마당에 비대위원장을 뽑는데 그것조차도 또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고 또 우리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로 그 후보를 뽑는다면 그 쇄신의 그 진정성이 생길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서갖고 쇄신을 해야 되는 마당에 쇄신의 당 얼굴로서 당내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솔직히 그거는 면피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거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졸로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혹시 들으셨나요? 당내 특정 세력이란 얘기를 2번이나 합니다. 네. 이 특정 세력이 대체 어딜 얘기하는 거야 싶으실 수 있는데 이 당내 주류 친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비대위의 위원장이 삼선인 도종환 의원입니다. 이 도종환 의원 지금 보면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의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대표적인 친문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재보선의 참패 원인이 친문한테 있는데 그 주류 세력한테 있는데 이 주류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놓고 대체 어떤 쇄신이 되겠느냐라는 비판입니다. 네, 이처럼 당내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비대위 회의가 첫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꾸짖어 주십시오.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저희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결과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네, 도종환 비대위원장은요.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반성을 하고 성찰하겠다. 민심에 앞으로 토달지 않겠다. 이러면서 바짝 엎드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내로남불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심 경청 투어를 기획하는 등 민심 수습 대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다음 비대위 회의는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틀 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네. 휴일임에도 회의를 강행하는 이유, 그만큼 민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걸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자꾸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당 내에서는 계파 갈등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보다 더 큰 선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당이 다시 계파로 분열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 진행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만 이번 원내대표 선거나 특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이 선거는 정말 우리 당이 안성과 혁신을 위한 경쟁이야지 개파라든지 또 갈등 양상으로 가서는 참여를 되겠죠.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반성할 것인가, 누가 더 많이 혁신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경쟁이 되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당내 반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내 반발이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있다라면서 비대위원 가운데 개파색이 강한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이나 민주통합당 시절처럼 지금의 당에서는 개파가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개파 갈등에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은미 네, 기자. 이 비대위는 비대위고 당 내에서 이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얘기는 없어요, 더 이상? 네, 당 내에서도 지금 쓴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인데요. 조 의원 자신의 SNS에 당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 지금이라도 조국 사태 때 왜 민주당이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을 지키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적 분열을 야기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용진 의원, 오늘 아침 한 라디오에서 새 인물, 새 노선,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이 되고 분출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 없는 반성이고 하나마나한 혁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처럼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내 초선 의원들, 이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순 없겠죠. 민주당의 젊은 2030 초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섰는데요.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선거 참패에 대한 쇄신 방안을 논의한 건데요. 이들은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선거 참패 원인을 야당, 언론, 그리고 국민,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청년들의 현실과 감수성을 반영하겠다. 20대 청년 민심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외신들이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결과를 보도를 하는데 한 외신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 그대로 썼어요. 지금 이렇게 NAERONAMBU 해서 내로남불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보도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이제 이동석 기자가 설명한 대로 청년 이 초선 의원들이 가르치려는 오만함이 청년과의 단절을 낳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이번 민주당 패배의 원인, 이런 내로남불, 가르치려는 오만함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일단 외신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원래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뭐 대선 특필하기도 하고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네. 이건 재보궐선거, 그냥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인데 다만 1년을 이제 대선을 1년 앞둔 전초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선거 결과가 워낙 또 충격적이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외신들, 특히 미국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봤지만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재보선 패인을 분석을 하면서 대중이 여권의 위선적인 관행에 대한 냉소를 내로남불, 저렇게 영어로 표현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기도 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누적된 집권 여당의 실정 외에 내로남불, 불공정 문제가 기름을 부었다고 봐야 되죠. 심지어 물론 이제 뭐 내로남불 문제가 비단 뭐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고 이번 정권 내내 이어져 왔던 문제지만 심지어 그 선거 기간 중에도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그렇죠. 전세가 올리기 내로남불 행태로 비판을 받으면서 네. 사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20대 남자 같은 경우 오세훈 후보를 75%, 60대보다도 더 많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다 다른 뭐 여러 가지 실정, 부동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로남불에 분노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이제 좀 쫙 보면은 이번 여권의 내로남불 문제가 뭐 지금 폭발한 거지만 사실 그 여권 내로남불의 백미라고 보면 조국 전 장관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죠. 2019년 후반기였는데 법무장관 됐을 때였는데 네. 사실 그때 이제 뭐 물론 양쪽이 이분 뭐 검찰 개혁을 옹호하는 목소리,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목소리 이렇게 양분이 됐지만 사실 그 다음해인 2020년도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코로나 사태만 없었다면 사실은 일부 심판론이 그때 총선에 작동했어야 돼요. 근데
뭐 여권한테는 뭐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기회였던 셈이죠. 그거를 잘 수습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오히려 여당의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때 심판받았어야 하는데 이게 1년 늦춰진 감이 있었다. 그 결과가 뭐냐? 사실은 그때 성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더 큰 대선 1년 앞두고 이런 크게 패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성찰할 기회를 한마디로 놓쳤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패인을 놓고도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런저런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이제 쓴소리 3인방 목소리들 나왔는데 특히 이제 김혜영,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조국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네. 내로남불의 가장 백미였으니까. 조국 문제 지적하면서 조국 상태에 눈 감고 조국을 왜 우리가 그렇게 감쌌던가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쓴소리가 보통 선거에 참패하면 이렇게 쓴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핵심 지지층이 아닌 친문 강성파가 아닌 그 비주류한테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사실 아직도 주류라기보다는 일부 친문 강성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이 언론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러니까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 완전 박탈 같은 검찰 개혁을 더 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민심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좀 더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한 가지 좀 보고 가죠. 이 보궐선거 이후에 국정 방향과 관련한 조사인데요. 자, 이 조사입니다.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35%는 전면 수정, 51%는 기조를 유지하되 일부 정책 수정. 합쳐보면 86%가 전면 내지 일부 수정을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여당 내의 발언을 보면 국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쪽인 것 같아요. 네. 이 발언과 이 여론조사의 결과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할까요? 그래서 참 저는 어제 그저께 선거 결과를 보면 그동안 나왔던 많은 선거 결과보다도 참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요. 불과 1년 전에 4.15 총선 때와 네. 1년 뒤에 지금의 결과를 놓고 보면 서울과 부산에서 한 구도 사실 여당이 이긴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거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이 분노감이 있다. 그 분노감이 단순히 후보에 대한 저는 분노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까 은영미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사실은 주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정책 같은 경우 특히 20대들이 느끼는 그 열패감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일을 해도 지금 일자리가 없고 더군다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있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은 그동안 보면 정말 내로남불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펼쳐왔던 4년간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결과로 해석을 한다라면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뭔가 정책 전환을 지금 해야 되는데 어제 나온 청와대 성명을 보면 한 100자 정도 성명이 딱 간략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 인물이나 정책의 변화가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과연 이거 가지고 지금 청와대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특히 그동안 보면 지금 오늘 뭐 여당 의원들 지금 초선들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진작 했어야 될 이야기를 이제 선거 지고 나니까 다들 저렇게 분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반성하고 있다라면 청와대도 여당 중심 핵심이고 뭐를 국민들이 원하는지를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 이거 그냥 변화 없다. 그냥 계속 그냥 간다. 우리 하던 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이 청와대와 정부에 용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정책 그대로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정부가 뭔가 한번 살펴보겠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는 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간버린다면 과연 이 국민들의 분노한 이런 욕구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이게 지금 위기가 단순히 지금 반성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정권을 움직여 나가는 실세 그룹에서는 전혀 반성의 빛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위기를 키우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더 보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이 여론조사인데요. 긍정 부분이 36%에서 한 주 만에 40%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 조사가 2021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선거가 치러졌던 4월 7일까지 이뤄진 조사입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요?
연령대별로 보면요. 20대에서 이 긍정적인 부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은영 위원님,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선거 결과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되게 크게 의미를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니까 3월 넷째 주에 36%던 게 3월 다섯째 주에 네. 한 39%까지 올라가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그리고 선거가 있던 4월 첫째 주에 그 40%를 회복하면서 야 그래도 40% 콘크리트 지지율은 유지했네라고 이제 기쁠 만한데 지금 밖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사실 뭐 1%, 2% 올랐을 뿐만 아니라 네. 지금에 드러난 결과를 보면 사실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다만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39%는 나왔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하고 18%포인트 차로 엄청난 격차를 벌렸지만 네. 사실 39%는 얻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골수 콘크리트 지지층 정도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래도 투표장으로 나와서 박영선 후보를 뽑았던 거예요. 전통적인 민주당 네, 지지층.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선거 이제 투표와 맞물리면서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아마 지지층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결집 현상은 있었겠죠. 지지층 결집 현상. 그 지지층 결집 현상이 이제 박영선 후보에 대한 투표와 함께 문 대통령한테도 그래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어차피 뭐 이제 여론조사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 싶고요. 다만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중도층하고 20, 30대 청년층이 떠났거든요. 네. 여권의 골수 지지층만 봐가지고는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40% 유지했네 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 중도층 그리고 20, 30대 청년층 즉 스윙 보터라고 하죠. 네.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국정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선거 패배를 수습해야 할 민주당.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또 논란이 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우상호 의원이 좀 논란이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지금 바로 보고 계신 그 사진 때문입니다. 이 우상호 의원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본인을 포함해서 6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또 음식을 먹는 장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착이 된 건데요. 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현재 중구청은 이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우상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정도만 있다가 나왔다라고 해명을 내놓은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게 지금 선거 참패 바로 다음 날이었던 어제 있었던 일인데다가 지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586 용태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불렀다는 점에서 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최근 논란이 된 물이 있습니다. 바로 폭언 논란에 휩싸인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제가 어제 전해드린 바 있죠. 그제 개표 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송원석 의원.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아, 사과했어요? 네, 폭행이 없었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에서 돌연 저자세 모습을 취한 건데요. 당 사무처 조합은 송원석 의원이 사과문을 들고 직접 사무처로 찾아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이 당시 상황을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폭행 피해자들은 당의 발전과 헌신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다고 밝혀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 선거가 끝나면 패배한 쪽에서는 언제나 항상 쇄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이 과정을 더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